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국무총리의 이와 같은 답변 태도에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 막말을 퍼붓고 있고 또 지금의 이 대정부 질의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로 취하지 않고 있는 현재 부의장님께도 유감을 표합니다. 2010년 당시에 이 문건이 왜 문제냐? 바로 홍보수석이 바로 지금 뜨겁게 거론되고 있는 이동관이기 때문입니다. 이동관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런 문건 왜 흔들어댔겠습니까? 누가 봐도 언론 사찰에 해당되고 누가 봐도 언론에 탄압을 하는 그런 문건들이 자세하게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조차 못하고 있는 지금 국민의힘 정부와 여당을 보면서 뭐가 그렇게 숨길 게 많은지 오히려 궁금해집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문건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거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적나라하고 많은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언론 통제를 통한 MB정부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 이 문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언론을 계도 대상으로 삼고 좌편향 우편향으로 가르고 독재정권 되나 보던 건전보도라는 용어를 써가며 정부 비판 보도를 불건전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사찰 내용들도 일목요연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건을 요청한 자도 보고받은 자도 바로 이동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늘 강조하는 게 법과 원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의혹 제기보다 증거로서 확인된 물증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문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대통령 옆에 있는 그분이 언론을 탄압하고 낙인 찍고 선거에 개입하는 등 보도지침의 악령을 불러내고 있는 사람이 이 문서로 확인됐습니다. 이동관 특보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문건을 요청한 적 없다, 보고받은 적 없다 얘기하시겠습니까? 기다리겠습니다. 누가 사실을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대통령 특보에서 내려오십시오. 뿐만 아니라 무릎 꿇고 사죄하십시오. 마녀 사냥을 당한 언론인에게도 용서를 구하십시오.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을 향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이동관 대통령 특보가 주도했던 과거 언론 탄압 문건을 폭로하면서였는데요. 이 한 방으로 이동관 특보의 거취가 깔끔하게 정리됐으면 합니다. 대체 무슨 자격으로 과거 MB정권의 언론 탄압 기술자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되돌아올 수 있는 걸까요? 이날 고 의원을 통해 폭로된 그가 저지른 언론 방송 탄압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도 있을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불법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도지침의 망령이 다시 부활한 치욕스러운 문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문건인데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으로 2010년에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입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계도활동 강화 필요라는 게 있습니다. 언론이 계도의 대상입니까? 네, 그 다음 밑줄 보시면 좌편향 인물 포진으로 왜곡 편파 보도 우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좌편향이라는 표현을 쓴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해당 문건에는 좌편향 인물 포진으로 왜곡 편파 보도 우려라는 단어가 분명히 써 있습니다. 마치 메카시즘 마녀 사냥의 부활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다음 문서 보여주시죠. 보시면 제일 윗줄에 방송사 선거기획단에 좌편향 기자들이 침투, 과열 혼탁 선거가 우려되므로 경영진에 대한 주의 환기 및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강구로 건전보도 유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전보도가 뭡니까? 저는 의원님께서 이런 구체성도 없고 일반적인 이런 일반적인 자료가 아니라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총리님께서 작성한 거라고 질문드리지 않았습니까? 만들어진 건가요?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가 과거 이명박 정부 홍보수석이던 지난 2010년 홍보수석실 요청으로 국정원이 생산한 언론장악 문건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공개됐습니다. MBC엔 좌편향 인물이 많아 왜곡 보도가 우려된다. 건전 보도를 유도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민주당은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에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거듭 주장했지만 국힘당에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
방통위원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14일 대정부 질문에 등장한 방송사 지방선거 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 사항 문건. 이 문건은 지난 2010년 6월, 선거를 앞둔 1월에 작성됐습니다. 당시 MBC의 선거기획단 인적 구성을 조사한 결과 좌편향 인물이 많아 왜곡 보도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는데요. 당시는 이명박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경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선거기획단의 인적 구성을 조사했고 건전매체와 보수단체들도 함께 좌편향 선거보도를 견제해야 한다는 고려 사항까지 적시되어 있는데요. 실무 책임자는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불법 파업 및 FTA 반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력,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2월부터 본격적 왜곡 비판 보도 양상이 전망된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홍보수석실이 작성을 요청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걸로 나타난 이 문건은 이후 민정수석과 홍보수석, 기획관리 비서관에게 배포됐는데요. 작성을 요청한 당시 홍보수석실에는 차기 방통위원장 내정이 유력한 이동관 특보가 홍보수석으로 있었습니다. 국힘당에서는 방통위원장에 상식적인 사람이 가서는 안 된다는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민주당은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방송통신위원장에 이 특보는 부적합한 인사라며 내정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설전의 대상이 된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언론 장악 문건. 지난 2017년 국정원 개혁 과정에서 처음 실체가 드러났고 이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지금까지도 문서들이 계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거쳐 홍보수석을 지낸 이동관 특보가 언론 장악의 핵심 역할을 한 정황이 곳곳에 담겨 있는데요. 이러고서 무슨 방송통신위원장을 하겠다고 나선 걸까요? 이걸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자, 지금 관련자를 배제한다라는 문건이 총리님 눈앞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블랙리스트에 상당하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은 잘 알고 계실 테고요. 김기춘, 조윤선 등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것도 알고 계실 테고요. 없는 사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보면 자생적 선거보도 감시단체 조직화라는 단어도 써 있습니다. 외곽단체를 활용해서 언론 통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정권이 직접 홍위병 조직에 나선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 내용을 국민의힘 의원들뿐만 아니라 총리께서 왜 이렇게 발끈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2010년에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이다. 왜 제가 이 문건을 들고 나와서 흔들어대고 있는지 그 이유는 제 질문을 끝까지 들으시면 알게 되겠죠. 제가 거짓을 얘기했거나 허위를 얘기했으면 저는 마땅한 법의 조치를 받으면 됩니다. 뭐가 그렇게 자신 없습니까?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2월부터 본격적인 왜곡 비판보도 양산 전망이라고 써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보도가 나온 이후에 해당 보도가 왜곡 보도인지 비판 보도인지 분석할 수는 있습니다. 허위 보도일 경우에는 언중위에 제소도 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전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보도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보도가 양산될 것을 단정 짓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줄에 보면 선거기획단에서 고생하면 해외 특파원 및 원하는 부서로 이동시켜주겠다며 유혹이라는 단어도 써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거 사찰로 보이는데 어떠십니까?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은 제가 일주일 내지 2주일 뒤에 검토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주십시오. 그리고 정해진 시간 안에 국회 내에서 답변을 주셔야 될 의무가 총리님께서는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왜 답을 못하십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전혀 적절하지 않은 질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적절한지 아닌지는 좀 조용히 좀 하십시오. 적절한지 아닌지는 총리께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겠죠. 총리님, 제가 지금까지 이 많은 내용들을 총리님께 물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십시오. 보시면 지금까지의 제가 말씀드린 이 보도 사찰에 관련된 이 문건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0년 1월에 홍보수석실에서 요청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배포처는 민정수석, 홍보수석, 기획관리 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 당시에 홍보수석 누굽니까?
이동관입니다. 방송사가 기획단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향후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국정원에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을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언론사에 대한 사찰, 블랙리스트, 메카시즘적 마녀 사냥, 언론 탄압을 위한 문건을 요청한 것들이 지금 눈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총리는 이런 문건, 이런 류의 문건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제가 답변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총리는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이런 류의 문건이 그러면 대단히 합당하라고 보시는 겁니까?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대단히 비상식적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난 2008년 8월, 청와대는 국정 주도권을 회복한다며 KBS 감사 결과를 토대로 방송 공정성을 확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틀 뒤 감사원은 방만 경영을 이유로 정현주 당시 KBS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는데요. 바로 이날 국가정보원은 감사원 조치로 쇄신이 가시권이라며 8월 중 마무리한다고 보고합니다. 이동관 당시 대변인도 배포 대상이었는데요. 이후 엿새 만에 정현주 사장은 해임됐습니다. 이게 이동관 특보와 당시 국정원이 주도한 언론 장악의 신호탄이었던 거죠. 그 후 대변인에 승진한 이동관 홍보수석은 아주 대놓고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을 밀어붙이는데요. 2009년 12월 이 홍보수석이 요청했다고 적시된 국정원 문건을 보면 국정원은 좌편향 PD와 진행자가 4대강 등 현안을 왜곡 보도해 대책이 시급하다. 손석희의 시선 집중이 출근길 민심을 호도한다며 좌편향 진행자 퇴출과 출연자 교체를 권고하고 문제 프로그램 폐지와 변경을 끌어내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홍보수석이 요청한 또 다른 문건에서 국정원은 실명들을 거론하며 KBS의 좌편향 간부, 무소신 간부를 반드시 퇴출하거나 보직을 변경해야 한다고 보고했는데요. 최근 공개된 청와대 문건에선 홍보수석실이 직접 보도에 개입한 정황까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YTN이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부정적인 외신 반응을 리포트한 건 문제라며 10시 이후 비보도 조치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에 수많은 언론들이 수차례 이동관 특보에게 당시 국정원 보고 요청이나 방송 개입에 대해 물었지만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래도 이동관 특보는 방통위원장을 포기하지 않을 건가요? 더 얼마나 많은 진실이 드러나야만 포기하고 물러날까요? 정말 후한무치한 아나무인의 못볼 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